내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있네. 아, 그런데 정말 할 게 없네. 뭐 이거 두 개 외에는 정말 할 게 없어. 뭐 물론 페르소나 하려고 만든 게임이긴 한데 만든 노력에 비해서는 좀 너무 할 게 없어서 아쉽다.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지. 뭐 칭찬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 물량이 없어서 30만원 정도에 거래된다. 오, 그래? 오, 내가 예전에 샀을 때는 이 가격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터치패드 때문에 안 되는 게임이 있다는 거. 맞아, 이것도 그렇고. 오, 비타TV 금값 아닌가요? 금값은 아닌 것 같은데. 끔찍한 혼종. 내 주특기가 끔찍한 혼종 만드는 거긴 하지. 그리고 또 비타TV 어디서 드드드. 비타TV가 이게 생각보다 물량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잉여짓을 왜 하는 거임? 뭐 조회수가 13만에 뭐 이 정도 나왔으면 됐지. 뭐 무슨 잉여짓이야 이게. 비타TV 값 정도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뭐 아무튼 이것저것 좀 아쉬운 게 있는 DIY였네. 와, 다행히도 있었네. 그럼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컨트롤러 때문에 어렵게 만들었던 이 비타, DK 비타, 10인치 PS 비타, 네, 만들어 놨지만 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게임이 100% 호환되지 않고, 뭐 물론 LR로 터치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 터치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점,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만들었던 13인치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스위치 게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데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거를 공간도 차지하는데 몇 개 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뭐 비타가 금값이라서 고민한 건 아닙니다, 절대.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타만 제거하고 다른 것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보통 제가 이런 거 케이스 다 버리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놔뒀는데 다시 복원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타 TV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 안 되는지 뭐 가치가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샀던 가격만큼만 뭐 유지돼도 괜찮은데 더 올랐다고 하니까 네, 뭐 물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더 완벽한 게임기를 만들기 위해서 레트로 게이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싱글보드 컴퓨터 오드로이드 N2 플러스입니다. 이 오드로이드 N2 플러스는 그야말로 뭐 레트로 끝판왕 머신이죠. 뭐 아케이드 미니 바탕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제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드로이드 N2를 넣으면 그야말로 지금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그야말로 뭐 100배 이상 늘어난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높은 용량의 USB를 사용하면 뭐 그야말로 무한정 사용이 가능해지죠. 네. 그래서 이걸로 교체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뭐 이거는 만든 분이 계셨죠. 여기다가 뭐 무선 컨트롤러 붙여서 만든 분도 계셨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뭐 예전에 누가 만들었다, 뭐 제가 언제 최초라고 했습니까? 그냥 만든 건데, 눈이 안 보여서 그냥 만든 건데, 그래서 이걸로 교체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물론 개인이 만들어서 그냥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튜브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맞는지 또 확인해 봐야지. 또 최초 아닌데 왜 최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뭐 다 내 영상이네 이거. 있었네. 네, 최초가 아닌 그냥 오드로이드 N2 휴대용 제작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굳어진 퍼티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뭐 완벽하게 제거는 못하겠네요. 네, 여기 특히 이 밑에 혹시라도 이 작은 칩들이 있을까봐 마치 화석 발굴하듯이 아주 조심조심 제거를 했습니다. 그 딱딱한 하얀 물체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은데 퍼티가 이만큼 강력합니다. 아, 나사가 3개밖에 없네. 네, 이렇게 비타TV까지 복원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 퍼티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타TV 하나 세이브 했고 이제 또 게임기까지 만들면 완벽한 DIY 라이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드로이드 본체 높이를 줄여줄 시간입니다. 일단 방열판을 분해를 하고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각종 포트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열판이 제거되고 나면은 이 방열판 역할을 아마 메탈 케이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용하면서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가 조금 뜨거워져도 뭐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HDMI 라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USB 포트도 제거해야 될 것 같고 램 포트도 제거하고 네, 그 이외에는 뭐 특별히 제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적외선 포트야 이렇게 구부리면 되고 힘든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주변에 아주 작은 칩들이 많아서 니퍼로 제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칩들이 많아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보드가 나가기 때문에 이 납을 제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주변에도 이렇게 칩이 있어서 어렵네요. 주변에 칩이 많네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개조하려면 또 제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제가 가진 인두기가 뭐 저가형이라서 가끔씩 이렇게 잘 제거되지 않는 납들이 있습니다. 초고온으로 빠른 속도로 녹여야 되는데 이렇게 납땜 제거가 안 될 경우에는 뭐 그냥 잘라내면 되죠. 근데 여기 살짝 깨졌는데 안쪽에 내부 부품이 손상이 되지 않아서 작동은 됩니다. 지금 제가 작동 테스트를 해봤는데 작동은 잘 됩니다.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이쪽에 작은 칩들도 손상된 거 없이 잘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GPU 핀도 요것도 살짝 높아서 낮춰주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거까지만 잘라내면 바로 이제 USB 포트를 연장을 하고 게임기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5V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에 비타TV는 전원을 5V로 사용했었는데 오드로이드 N2는 12V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5V 감압 모듈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이 퍼티 강력하죠. 정말 강력합니다. 망했다. 네, 이제 조이스틱을 여기에다 연결하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주 어렵게 작업했었던 그 기판에서 납땜이 잘 안되는 부위에 강제로 납땜을 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연결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선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글루건을 떼면서 여러 개가 다 그냥 패턴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 남은 듀얼쇼크를 분해를 했는데, 마지막 남은 것은 또 신형이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접촉식이었는데 이렇게 필름을 여기다 끼는 형식으로 그런 신형 기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납땜도 상당히 수월하게 했습니다. 네, 워낙 저번에 고생을 하면서 작업을 해서 이번에는 그냥 영상 촬영 없이 그냥 바로 납땜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보기에는 또 지겨우실 것 같아서. 아무튼 이렇게 쉽게 납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신형 기판, 나중에 저처럼 작업하실 분들은 듀얼쇼크 마지막 버전인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그것을 분해해 보셔서 이런 모양인 경우에 개조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판 작업을 다시 진행을 했고, 네, 이제 떨어질 일 없겠죠. 이 정도면은. 능숙하지 않은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납땜하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컨트롤러 부위까지 작업을 완료를 했고, 자, 이제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또 마지막 뚜닷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뚜닷이야 지난번보다 더 수월해졌죠. 뚜닷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네, 이 정도의 납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지직이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네, 제가 여기 USB에 5V GND 순서를 거꾸로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또 다시 기왕에 만드는 김에 이렇게 2인 플레이를 위해서 블루투스 모듈을 하나 또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온보드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 USB 3.0 포트를 고정하기 전에 이 배터리 잔량 표시기를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설치를 못했는데 이런 거를 설치하려면은 어디 비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구멍을 4개를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이 USB 3.0 포트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때마다 이렇게 눌러서 해야 되는데 이 안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푸시 스위치를 하나 빼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정이 다 끝났고 뚜닷을 해야 되는데 이 케이블을 너무 짧게 해서 이게 쉽지가 않네요. GPU 핀도 이쪽에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혹시나 여기 간섭이 생길까봐 뚜닷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다 만들어 놓은 거 잘 닫힙니다. 이거는 뭐 보나마나. 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강도가 약간 약할 것 같은 부분에 퍼티를 조금 더 보강 작업을 하고 에나멜 페인트 칠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TV 이렇게 살렸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듀얼쇼크 3를 다 분해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듀얼쇼크 4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이제 DK 레트로 끝판왕 기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로이드 N2 플러스가 들어가 있고 대용량 배터리로 대부분의 레트로 게임을 4시간 이상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퍼티를 통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줘서 이제 좀 더 안정성이 약간 증가돼서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수치기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파손될 그럴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뒷면이야 이전하고 큰 차이는 없고 USB 드라이브를 연결을 해서 게임을 추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에뮬렉 4.4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PS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테마는 아트플릭스라는 테마를 사용을 했습니다. 파이널번, MXX1, PC 엔진 CD-ROM 2, 페미컴, 슈퍼 페미컴, 닌텐도 64, GBA, 3DO, 네, 그리고 오픈보, 아토미스 웨이브, 메가드라이브, 메가CD, 세턴, 드림캐스트, 나오미, 플레이스테이션, PSP. 네, 이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게,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1kg가 조금 넘어갔는데, 이렇게 책상에 놓고 하면은, 무게는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네, 오락실 파이널번 게임이야, 안 돌아가는 게 거의 없을 테고, 철권 태그까지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성능을 보기 쉬운 PSP에서 갓오브워 한번 보면 되겠죠. 데모 화면이야 60프레임 잘 뽑아내고 있는데 네, 거의 완벽하게 구동이 되고 있는데 그래픽은 2배로 했을 경우에는 프레임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픽 2배로 하면 화면은 아주 좋아지는데 플레이가 조금 어렵습니다. 갓오브의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끝도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세턴의 경우가 세턴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에뮬레이터 게임기들이 거의 없죠.
네, 세턴도 뭐 잘 돌아가고, 뭐 드림캐스트야 뭐 해볼 필요도 없죠. 자, 나오미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나오미도 상당히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돌핀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위와 게임 큐브도 어느 정도까지는 실행이 되는데 뭐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잘 실행되는 게임도 있고, 자, 뭐 이렇게 원래 PS 비타를 넣었다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타를 제거하고 오드로이드 N2를 집어넣었는데 10인치 비타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마음에 들고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에잇!